D500 설명을 해드릴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은 D500에 대한 약간 어떤 전체적인 컨셉, 느낌?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D300, D3, D300 같이 나왔던 그 느낌. 제가 받아보고, 제 주력 기종이 지금 D810입니다. D810하고 D2S 가끔 쓰고 D750도 가끔 쓰는데, 평소에 느꼈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D750은 약간 그 느낌이 좀 다르죠. 고급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피스라든지 특히 이제 조작 부분. 그래서 D810하고 D810을 손에 딱 쥐었을 때랑 D750을 딱 손에 쥐었을 때 이질감, 그 많이 차이가 나요. D810이 훨씬 더 조작이 편리하고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조금 더 고급 형태의 디자인을 띄고 있다. D750이 약간 그런 부분에 불만, 그건 약간 아쉬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D500을 딱 받아보고 나서는, 딱 만져보고 나서는 이거는 일단 손에 잡히는 게 비슷하고요.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이 고급스럽다. 고급 기종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사가 일단 초당 10컷 되면 이거는 D5를 어떻게 보면 좀 팀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빠르고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이 피사체를 잡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D810을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D4S나 D750으로 채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빠른 연사, 그리고 빠른 AF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D500이 대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컨셉이 저는 개인적으로 D810하고 D500이 있으면 괜찮겠다. 물론 뭐 D5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무게, 기동성, 렌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셉이 자체가 완벽한 DX 플래그십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 전에 이제 D300이나 300S 정도는 완벽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D500은 완벽하게 크롭 바디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 초당 연사 10컷 이상 필요하지가 많지 않죠. 그런 경우가 10컷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6년 만에 이제 나왔죠. DX 포맷의 뛰어난 기동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뭐 무게 같은 부분일 겁니다. 무게, 카메라 자체의 무게와 또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렌즈의 무게 자체가 기동성에 있어서는 좀 훨씬 낫다. D5에 막 600mm 이렇게 장착했을 때와는 기동성에서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성능, D4하고 최고의 성능,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AF 추적하는 능력, 그리고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융합되어 있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대상, 어떤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D810 플러스 D500, 여기 이제 D5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스포츠 하시는 분들, 새 찍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D810 플러스 D500 하면 딱 밸런스가 맞지 않나. D810은 이제 아무래도 큰 화소의 고화질, 이런 크게 프린트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때 쓰고,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D500으로 맞춰주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프로페셔널 유저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 사진, 뭐 기자들도 이런 기동성, 무거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자들 이 카메라를 뭐라고 하면 쇳덩어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쇳덩어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D500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로 이제 사진을 돈으로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 말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맞죠? 조류, 원거리 동체 촬영, 빠른 움직임 포착 이게 D5하고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볍고 망원 효과를 얻고자 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7가지 정도 D500의 특장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그 미션 있죠? 미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위주로 한번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AF 모듈, 멀티캠 20K 오토포커스 센서. 이거 전에는 뭐 썼죠? 플래그십 아이디 혹시 아세요? 3,500 썼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3,500을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간 썼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플래그십에서도 썼던 거를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비약적으로 153포인트 화면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모듈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좀 많죠? 타사하고 비교해도 뭐 많은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또 D5랑 차이점이죠. 센서가 좀 작죠. 크롭바디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커버하는 영역이 더 넓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 1.6배 면적이라고 되는데 1.5크롭이죠.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가 커버하는 거, 풀프레임 바디는 이제 가운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53포인트가. 근데 이거는 크롭이 되면서 화면 거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죠? 커버를 못하는 영역이 없을 위아래, 사실 여기는 거의 자르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급적인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일은 거의 없고 거의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153개인데 이 사각형 치어져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포커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내가 포커스 원하는 곳에다 위치해 놓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센서가 있어서 추적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리뷰어 활동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로스 센터 이런 거보다는 얼만큼 잘 잡아내고 쫓아가는지, 추종이라고 하죠. 추종. 쫓아가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AF를 얼마나 잘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지, 얼마나 큰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153개의 포인트가 있어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건 어디죠? 가운데. 이거는 센서 성능뿐만 아니라 EV 노출을 검출해내는 능력하고 더해져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운데 포인트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쫓아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센서 모듈이 바뀌었기 때문에 커버하는 영역도 넓어지고 추적하는 능력도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AF 모듈 요걸로 했는데 전용 엔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거죠. 디지털 엔진 우리 엑스피드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처리하는 엔진인데 이제 AF 전용 엔진이 따로 붙어가지고 두 가지가 같이 AF를 동시에 제어를 해준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전용 엔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D5하고 동급 마찬가지 형태다. D5도 AF 전용 엔진이 따로 있다. 그거를 그대로 D500에서도 같이 해준다.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D5 동급이죠. 마이너스 4EV 이 익스포저 밸류죠. 4EV면 엄청 어두운 거죠. 여러분들이 노출 보정 할 때 적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5까지 가보면 엄청 밝게 하얗게 되고 마이너스 5 되면 완전 까매지죠. 그거 한 스타 차이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는 얘기니까 어두워도 잡는다는 거죠.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인물 찍을 때도 약간만 얼굴이 어두우면 얼굴 포커스를 잘 못 잡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요새 그룹 에어리어 AF 영역 중에 보통 인물 찍을 때는 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싱글로 해서 원하는 곳에 눈 뭐 이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좀 멀리 떨어지면 얼굴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 싱글로는 얼굴 거의 어두우면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요새 나오는 그룹 에어리어로 바꾸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데는 그룹 에어리어로 뭐 충분하거든요. 굳이 싱글로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거리 내에서는 잘 잡아냈는데 그게 이제 4EV까지 마이너스 4EV까지 검출을 해내는 능력이 생긴 거니까 훨씬 더 빠르게 잡아내는 거, 버벅거리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면 사실 뭐 이거는 플래시를 쓰긴 했지만 검출해낼 때는 확실히 빠르다. 그리고 플래시를 장착을 하면 플래시에서 이제 나오죠. 뭐라고 하죠? 그 적외선. 보조광. 네. 보조광. 그러니까 보조광이 그냥 플래시 없이 했을 때는 그냥 가운데 포커스 포인트 있을 때만 플래시 보조광, AF 보조광이 나와서 밝혀주고 초점을 잡는데 플래시를 장착을 하면 가운데 포커스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을 때도 보조광이 나와서 빨간불 나오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포커스를 잡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플래시를 쓴 것 같긴 하지만 마이너스 4EV에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도 부엉이를 잡아낼 정도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성능적으로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보셨던 그 AF 엔진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어두운 데서도 검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53개의 F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면서 이게 D5와 동급이고 AF 성능이 굉장히 좋다. 뭐 감히 과감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DSLR 중에서는 AF 성능이 가장 좋은 카메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D5가 그러니까
D500도 그렇다는 논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한 장으로 찍진 않았죠. 이렇게 연사로 다다다닥 찍어가지고 잡아낸 장면인데, 예, 어쨌든 뭐 빠르게 움직이는 걸 추적해서 잡아내는 그런 성능이 좋다. 그래서 저는 보통 움직이는 그 피사체 찍을 때 AF를 AFC, 물론 AFC죠. AFC에다 놓고 최근에는 그걸 많이 써요. 3D 트래킹하는 거. 그거 해도 굉장히 잘 잡아내고 보여지는 것보다 결과물이 건질 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들 찍을 때 특히나 이렇게 배경하고 요 피사체, 움직이는 피사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는 3D 트래킹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니까 AF 설정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듈들도 물론 테스트들을 해 보셔야겠죠.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AF 모듈, 그러니까 150 포인트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연사 속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기존에도 저는 3500 멀티캡 3500도 저는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물론 그게 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저는 이 D500에서 10프레임 세컨드 이게 됐다는 거,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 정도면 뭐 더 필요 없겠다 정도 느낄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저는 사실 포인트 2가 더 좋은 점, 장점, 강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0컷 연사가 200컷 쭉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제한적인 게 있죠. 뭐가 따라줘야죠? 메모리가 따라줘야죠. 그래서 주로 저도 CF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빨리 찍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물 위주로 찍기 때문에 거의 좀 빠른 샌디스크 있죠. SD. 그거를 이제 좀 용량 큰 거 64기가짜리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이거 100대 쓰는데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빠르게 찍을 때는 SD로는 못 쫓아가죠. CF보다도 엑스큐디가 좀 빠르니까, 물론 이제 더 빠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가 받쳐주면 200컷까지 끝까지 간다는 게 보통은 안 되면 막 끊기죠. 가다가 한 30컷. 그게 이제 사실은 요 500D가 어떻게 보면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캐논의 7D 마크 2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7D 마크 2는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2014년 말 그때쯤 나온 거니까 벌써 1년 반 정도 된 기종이긴 하지만 포지션상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D500이 최대 200프레임까지 10연사로 쫙 따라갈 수 있다. XQD를 쓰고 했을 때는. 근데 이거는 찍지 마세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사 부분이기 때문에 찍기 좋으실 것 같고, 저당 10프레임으로 31프레임, 그러니까 조금 좋은 CF 카드 썼을 때 31프레임까지 쫓아간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 3배 많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D4S 나왔을 때 200컷까지 JPG로 쭉 가냐, 이거 막 질문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해서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로우로 그냥 무선실 압축으로 200프레임까지 쭉 가니까 이건 연사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간에 끊기냐 안 끊기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속도를 더 느끼실 수 있으려면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핸드폰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XQD 하고 띄고 D500 이렇게 쳐. XQD 그 제일 위에 일본어로 써 있는 거 있는데 2분 48초짜리. 그거를 보시면 그 연사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XQD를 썼을 때랑 SD를 썼을 때랑 차이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비교를 좀 몇 가지를 해서 놨기 때문에 여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네. 200프레임으로 로우 파일 무손실 압축이 XQD를 쓰면 쭉 간다. 네. 보장돼 있다. 그렇게만 찾아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차이가 좀 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투 포인트죠. AF 모듈하고 연사 속도가 D5하고 같다,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 변화가 조금 있는지, 많지는 않죠, 디자인의 변화는. 이걸 보면 아시겠죠? 요게 그 80400 그리고 요게 600mm, 바디는 D500에 D750. 그래서 그 스포츠 기자들 보면 야구장 찍을 때 600mm 많이 쓰죠. 축구 선수, 축구 기자들도 그렇고, 뭐 400에서 600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80400이 크롭이기 때문에, D500이 크롭이기 때문에 80400을 끼면 이제 60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600mm를 쓴다라고 했을 때, 600mm를 촬영을 한다 했을 때 D500에 80400이 2530g에 358mm, 그러니까 35cm, 36cm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무게가 거의 2배죠. 네. 무게도 2배고 길이도 2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반이다, 반. 무게도 반, 길이도 반으로 600mm 썼을 때의 그런 어떤 화각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따라할 수 없죠. AF 성능이라든지 렌즈에서 오는 해상력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동성, 빨리빨리 움직이고 가볍게 움직이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다. DX 포맷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이죠. 거기에서 오는 장점들. 이제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2470 F4 렌즈를 했을 때 7D 마크2에 물론 이제 경쟁기적인 거니까 1680을 장착을 했을 때 200g 정도 차이가 있다. 200g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다니면 약간씩 무게 부담이 올 수 있는 그 정도 차이. 장기 하루 종일 메고 다닌다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동성이 좋고 가벼워졌다. 가볍다, 컨셉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막 가볍지는 않아요. 약간 묵직한 맛이 있죠. 플래그십 다운. 그래서 이거는 요새는 이제 사실 모노코크 구조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강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가볍고, 그다음에 뭐 금액적으로 약간 제작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냥 단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립. 이게 깊어졌기 때문에 손이 충분히, 좀 손이 큰 분들도 충분히 플래그십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을 무조건 써요.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로를 할 때 이렇게 찍는 것과 이거 하는 건 피로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세로 조작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보다도 이게 좀 깊어지고 잡기 편해졌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분명 플래그십 바디 그리고 D810을 조작하는 것과 D750을 조작하는 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딱 쥐었을 때 750은 이거는 생소하다, 아니 느낌이 손에 잘 안 온다, 잘 안 익는다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딱 이질감이 없이 딱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바디를 쓸 때도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다. 배터리는 뭐 오래 가죠. 옛날에도 변방세 배터리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배 정도 경쟁 기종보다 하루 풀 충전하면 한 장 하나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될 거고, 하나만 더 있으면 웬만한 거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XQD랑 SD 더블 슬롯 쓰고 있죠. 그래서 XQD를 이제 많이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방진 방전 뭐 실링 처리 다 되어 있고, 20만 회 셔터 20만 회 테스트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구성도 충분하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이나 시스템적으로 종합해서 얘기하면 기동성이 좋아졌고, 가벼워졌고, 쥐기 쉬워졌고, 조작하기가 좋아졌고,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 부분 배터리 성능이 좋다, 시스템상으로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포인트 3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호는 엑스피드5입니다. 고화질, 고화질을 하는 화상 처리 엔진 엑스피드 그 화상 처리 엔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그 처리 속도, 그러니까 연사, 그리고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또 화질하고도 연결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고감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치는 디지털 엔진이죠. 그래서 이 엑스피드5, D4하고 같은 이 엑스피드5가 니콘의 렌즈, 그리고 2088만 화소의 센서, 픽처 컨트롤과 같이 연결이 돼서 고화질을 실현을 한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이트 밸런스, 그러니까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죠. 로우 파일은 거의 회사를 불문하고 비슷한데, 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색감이나 다 달라지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바로 느낄 수 있는 거, 색감을 좌우하는 화이트 밸런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개선이 됐고, 요게 조금 하나 추가가 됐죠. 기존에 오토 1, 오토 2까지는 있어. 최근 기종은 오토 2까지는 있었는데, 오토 0, 따뜻한 감성, 이렇게 약간 붉은빛을 많이 빼줘서 그냥 흰색에 가까운 흰색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게 해줬다.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색감도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더하기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고감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